커피에도 중독이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카페인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마리화나가 많은 분들이 이게 중독이 아니고 나는 30년을 써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중독이냐 하면은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더 이상 안 쓰려고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내 몸이라던가 다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끊을 수가 없는 경우, 이제 그것이 중독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정신과 학회가 만든 정신과 질환의 통계 및 진단에 나오는 물질 관련 장애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초, 흡입제 사용, 환각제 사용, 아편계, 자극제, 코케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진정제, 수면제 아니면 항불안제, 그 이제 한 가지가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그럼 중독 현상이 왜 생기느냐? 우리 두뇌에는 아주 밑에 있는 숨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변연계를 거쳐서 전두엽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회로가 있습니다. 보상 체계 또는 기쁨 회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생겼냐면요, 인간이나 동물들이 어떤 점에서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음식을 보면은요, 확 회로가 활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놔두지 않고 먹지요.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그 인간이나 동물들이 자기 자손을 이제 번성시켜야 되니까 마음에 드는 그 성적 상대자를 만나면은 이게 막 활성화되고, 이 회로에는 뉴런이라고 그러죠. 뇌세포가 도파민을 확 분비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익사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우리가 상을 받는 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보상 또는 기쁨의 회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물질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10가지 물질들이 쓰다 보면은, 특히 많이 쓸 때는요, 보상 그 회로를 갖다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만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기쁘고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느끼니까 음식이라던가 뭐 성적인 상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뭐 실험적으로 한 10번 정도 쓰는 거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두뇌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이게 끊으려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이 됐다가도요, 어떤 때는 다시 이제 리커가 되는 이런 이제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지면 도박 장애 같은 것도 비슷하게 보상 체계를 갖다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물질 사용 장애의 정의는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쓸 때, 그리고 끊거나 줄이려고 해도 실패가 될 때, 그 다음에 물질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손상이 많을 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금단이나 내성 생기는 것들도 문제인데, 이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가령 흡입제 같은 중독은 별로 그 금단 현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사용 장애의 정의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은 카페인의 사용 장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그 사용 장애는 대개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250mg 정도 이상을 쓰는 것이 대량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요. 많은 어른이나 아이들이
이 카페인에 많이 벌써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음료, 감기약이라던가 뭐 기침약, 뭐 이런 통증약 이런 데도 전부 카페인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 모두 이런 것에 지금 많이 벌써 노출이 돼 있고요. 다음 5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카페인을 많이 썼을 때. 첫 번째가 안절부절하는 거.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해지는 거, 신경 과민이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이거 흥분되는 거. 네 번째는 불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 다섯 번째는 이게 얼굴이 빨개져서 안면 홍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많이 누는 거, 이뇨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장 관계에 이제 문제가 오고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은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하고 이게 생각이 잘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에 부정맥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초조한 느낌이 들고요. 모든 그 물질 관련 장애에서는 자기의 직업이라던가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지장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아마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은 물론 커피에도 들어가지만 많은 차, 티에도 있고요. 에너지 음료, 그다음에 소다, 그다음에 진통제, 그다음에 체중 감량하는 보조제, 비타민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그래서 85% 이상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이미 많이 카페인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동에서는 200mg을 써도 아까 어른들이 250mg 있을 때가 문제였지만은 이때도 중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신다던가 이런 약을 사용해 가지고 반감으로 되는 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한 4시간 내지 6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여성들이 이제 그 경구 임신약 오럴 필을 쓰고 있었다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게 이제 배출하는 걸 갖다 이게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 있고요. 카페인 마시는 것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뭐 그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불안한 사람들, 더 우울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주의 산만증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이런 약물 그 과다 복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카페인 관련 장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약 7%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도 뭐 요즘은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능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행동이 경솔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해야 될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게 죽음까지도 초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저가 올 수가 있어 가지고 너무 스티뮬레이션 시키면 그다음에 호흡 장애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 쓰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시경을 한다던가 대장 검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커피도 못 마시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24시간이 지난 경우, 그러니까 그 전날 마시고 나서 다시 안 마시게 되는 경우에 다음 중에서 3가지 이상 증상이 보이면은 이거는 카페인 금단 현상인데요. 첫째가 심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경우는 편두통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심한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졸음이 심하고 그냥 피곤이 심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우울해지고 다섯 번째는 과민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독감 걸린 것처럼 비슷한 게 온대요. 좀 구역질도 나고 토할 것 같고 근육이 좀 뻣뻣해지는 것 같고 근육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커피를 24시간 안 마셨을 때 올 수 있는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통은요, 아주 심해서 처음 시작했다가 이렇게 자꾸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되고, 어떤 때는 이게 고동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브가 되는 것처럼 두통이 변하고, 가장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은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편두통이다 아니면은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걸 못 마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의료적인 무슨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게 오기가 쉽고요. 카페인 금단시에 오는 그 두통은 47% 거의 반에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증상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걸린 것 같은 거, 아니면 신경 예민, 과민증,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5%에서 온다니까 4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죠. 금단 증상이 시작하는 거는 어떤 경우는 12시간만 돼도 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2시간 내지 24시간 사이에 오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루나 이틀 동안에는 피크에 오르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9일간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이 되느냐면은 이제 섭생장애 있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은 폭식 아니면은 거식증,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게 많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 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그러고요. 또 알코올 난망하는 분들에서도 많고, 이제 이러다가 보면은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때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금식 동안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주부는 애를 육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운동하는데 이제 어떤 때 문제가 오고요.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종교 행사에도 이제 참석을 못 하고, 휴가하던 사람들이 휴가를 일찍 끝내고 오는 수도 많고요.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때 오는 두통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두통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나 다른 이제 그 사이너스 이런 그 병들하고도 감별 진단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지금 카페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금단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페인에 관련된 증상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나 행동이 왜 이렇게 심하게 오고 그것을 바꾸기가 힘든가 하는 그 보상 체계 아니면 즐거움의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